네, 계속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11번이죠. 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갑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안실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통제 관리하지 않은 부분과 갑의 사망 간의 관계, 인과관계가 없죠. 여기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찜질방에서 몰래 나가는데. 2번.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 열쇠를 꽂아둔 채 11세 정도의 어린이 줄치세요.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어린이가 시동 열쇠를 돌리며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경우 1단 기어를 넣고 열쇠를 꽂아둔 상태에서 차에서 떠난 과시가 사고 발생 간의 관계, 인과관계 있습니다. 비교. 시동 열쇠를 꽂아둔 후 조수가 운전, 조수가 나오면은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예. 아이. 똑같은 건데 아이가 시동실을 꽂아두고 아이를 두고 나왔을 때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 이 조수, 이거 어른이죠? 이때 인과관계를 부정했어요. 3번 별표 치세요.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사용하던 가스 설비의 휴즈 코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주 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 폭발 사고 간의 관계 있습니다. 잘 나와요. 4번 이것도 잘 나옵니다.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당구장 3층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으려고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의 관계 옆에 쓰세요. 강간 이 폭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예. 사고 이거 다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로 들어서 판례. 예, 속셈학원 강사로 채용하겠다고 이제 여관으로 유인합니다. 유인하고 이제 강간을 시도해요. 강간 시도하는데 이제 거의 1층 이제 1층 홀에서 이제 전화가 옵니다. 이제 남자가 전화 받는 사이에 이 속셈학원 강사로 이제 채용하려고 이제 왔던 이 여자가 이제 탈출을 감행합니다. 창문 밖으로. 그래서 떨어져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판례. 이제 한 여자가 동네에서 이제 강간을 당한 후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수치심에 자살을 해요, 자살을. 이거는 인과관계를 부정했어요. 이것도 정리해 놓으세요. 넘어가세요. 12번. 1번.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헌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 형법 17조죠. 2번. 과실범에서는 미수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없다. 틀렸습니다. 아래 지문. 2번 해설. 하나, 둘, 세 번째. 과실범의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과실범이 성립하고 만약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실범의 미수가 되지만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 된다. 이 과실범의 미수는 우리 형법에 아예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벌이 안 돼요. 과실범의 미수는. 3번. 갑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파열이 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의사 의뢰 과실에 의한 수술 지연이 공동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갑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맞습니다. 여기 아래 하나 빨리 적어놓으세요.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김밥, 콜라 등을 함부로 먹은 경우 그때도 인과관계를 긍정합니다.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김밥, 콜라 등을 함부로 먹은 경우 이 먹고 죽었어요. 이때도 인과관계를 긍정했습니다. 4번 갑은 부동산 대지에 대한 전매 사실을 숨기고 지주 명의로 위장하여 학교법인 을과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이 경우 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와 위 법인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맞습니다. 여기 아래 해설 부분, 별표친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원래 사기죄는 기망이 있어야 되고 기망으로 해서 착오에 빠지고 이 착오로 인해서 이 처분행위가 있어요. 처분행위가. 이래 사기죄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13번 1번 지우시고 2번 3번 보시고 4번 지우시고 넘어가세요. 14번 1번 피해자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폭행을 피하다가 사고 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2번 이거 별표 치세요. 이거 다른 직렬의 시험에 다 나옵니다. 이거.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갑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 갑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다. 그 후 갑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받았다면 피고인의 낙태 교사 행위와 갑의 낙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앞으로도 꾸준히 잘 나올 거예요. 15번 1번 이 두 번째 줄에 얇은 두개골 이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교해 주시고 피해자의 특이 체질 특이 체질, 고혈압, 심장질환, 애견할 수 있는 지병 이런 거는 긍정을 해요. 인과관계를. 근데 이 얇은 두개골은 인정 안 했어요. 2번 넘어가시고 3번 지우세요. 4번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열차 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자동차와 열차가 충돌하였는데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위 충돌 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비록 위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의 위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맞습니다. 좀 특이하죠? 넘어가세요. 16번. 16번은 1, 2, 3, 4 다 지우세요. 17번.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기억. 갑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서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던 경우 갑의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 지시를 한 것과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게 배 같은 경우는 해설 부분 보세요. 해설 부분. 기억. 피고인의 선단의 책임선인 선장으로 조업 중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면 인과관계를 성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니은.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쭉 읽어보세요. 네 번째 줄. 변제기한의 대충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의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거는 전문가의 주의 의무를 높게 봤습니다. 이건. 디귿과 리을은 지우세요. 미음.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직접적인 원인일 것을 요하므로 이거 X. 직접적인 원인일 것을 요하는 게 X.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통사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이 게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틀렸죠? 이 해설 부분, 미음. 쭉
색칠한 부분,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아래 통상이 애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쭉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넘어가세요. 18번.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조건설은 인과관계의 판단의 출발점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인과관계의 범위가 무한히 확정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맞죠? 이 조건설은 등가설이라고 부르는데 절대적 제약 공식, 그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논리적 조건 관계만 맞아떨어지면은 모든 조건을 인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살인자가 있을 경우 이 조건설에 의하면 이 살인자의 어머니, 예. 이 살인자를 낳은 어머니까지, 예.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요, 인과관계를. 이 어머니를, 이 살인자 낳았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요. 그럼 어머니는, 이게 처벌이 될까요? 예, 조건설이 있을 때는, 예, 고정적 범죄 체계. 이제 체계에서는 T, R, S. 주관적인 것은 모든 책임가에 있거든요. 그럼 고의가 여기 있어요, 고의. 그 어머니는 인과관계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겠죠? 이 책임 부분에서 고의가 없죠? 처벌은 되진 않습니다. 예. 어머니가 이 살인자 될 걸 알고서 낳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2번. 별표 치세요, 이거.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삿대질했는데 피하려다가 넘어졌어요. 폭행 치사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애견 가능성이 없어요. 3번.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경우라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이미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뒤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고 바뀐 신호만을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히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아래 해설 부분. 3번.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예. 4번은 넘어가세요. 그리고 추가 판례로 여기 이거 하나 판례 하나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 잘 나옵니다. 이것도 한의사, 예, 봉침. 쟤네 사법고시 볼 때 이 판례 때문에 틀렸어요. 이거 그 때문에 악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는 지금도 안 까먹습니다. 이게 의외로 헷갈려요. 인과관계를 인정 안 했죠. 한의사 봉침. 19번. 이 고의죠. 이제 고의는 정리 좀 하고 들어갈게요. 우선 고의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정. 네. 근데 고의를 할 때 인식이 있고 인식이 없죠. 이게 또 고의는 인식과 의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A가 이제 B를 죽이려면 B를 인식했지, 인식. 그리고 죽이려는 의도, 그러니까 의사를 갖고 이제 고의가 있어야 되죠. 구체적 특정돼야 되니까. 인식이 있으면 고의고, 인식이 없으면 뭐겠어요? 과실이겠죠, 과실. 과실이 되거나 또는 안 되거나. 이게 인식설. 그러면 이제 의사. 의사까지 있어야
의사가 있어야 이제 고의가 되고, 이제 없으면, 이제 고의가 안 되는 거. 이제 이거를 이제 의사설 또는 의욕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보세요. 한쪽은 여기서 여기까지 고의가 인정되죠? 인식설은. 의사설은 여기서 여기밖에 고의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이쪽은 고의가 너무 넓어지고 이쪽은 고의가 너무 좁아집니다. 그래서 절충설이 나오죠. 절충설. 절충설이 이제 인용설이라고 하고 또 용인설. 너무 넓어지고 너무 좁으니까 반으로 잘라버려요. 이 반으로 자른 여기를 이제 인용 내지 용인 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인식이 있고 의사가 있고 여기가 의사는 없지만 인식은 있어요. 그렇지만 인용할 의사가 있었다. 여기를 이제 미필적 고의. 이쪽은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용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미필적 고의, 과실. 이게 바로 여기서 한 끗 차이지만 고의범위 되느냐 과실범위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예요. 이 용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차를 끌고 가면서 저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라는 게 용인이에요. 용인. 네. 이게 고의. 19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 2번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 당연히 고의가 있겠죠. 계속 누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고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게 배나 심장을 찌르면은 고의가 성립되겠죠. 예, 다리나 이런 데 찌르면. 고의가 성립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조폭들 보면 막 허벅지 찌르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고의는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이제 밖에서 모르죠. 그래서 이건 입증 방법이 간접 사실로 입증을 합니다. 네, 판례. 이제 간접 증거로 사실이 아니고 이제 간접 증거로 인정을 합니다. 네. 3번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므로 형법 307조 2항의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308조의 사자 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 4번 야간에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타인의 집에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 침입죄의 범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인정됩니다. 해설. 4번. 하나, 둘, 세 번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기수. 20번. 1번.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 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 진단 결과서만 확인한 채 청소년 유해 업소에 고용한 경우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2번.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위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정리 좀 할 게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 공집방. 위계에 의한 공집방.
이거는 공직방은 방해의 결과를 불유합니다. 이거는 방해의 결과를 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직방은 방해 의사 분류. 이거는 방해 의사 요. 이건 정리를 해놓으세요. 이건 헷갈려요. 3번. 새로 목사로 부임한 자가 전임 목사에 관한 교회 내에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 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틀렸습니다. 없습니다. 이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게 키워드예요. 4번.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 검사 기간 내에 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적성 검사 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 검사 기간 내에 적성 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고의가 있다. 맞습니다. 여기 비교 판례. 운전면허증 뒷면 하단에 경고문구가 있다는 거. 이런 문구가 나오면 이제 고의가 부정. 넘어가세요. 21번. 1번. 공무원이 여러 차례 출장 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 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 조사한 다음 출장 조사 내용이 변동 없다는 확신하에 출장 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 일자를 작성 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 공문서 작성의 범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옆에서 비교. 이것도 판례. 비교 판례. 이 출장에 대한 허위, 이거에 대한 판례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안 된다 그랬죠? 범위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 공전자 기록. 위작. 및 동행사죄. 여기서는 고의를 인정했어요. 똑같이 출장에 대한 허위를 보고했는데 허위공문 작성죄에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공전자 기록 위작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했어요. 2번 넘어가시고 3번 지우세요. 3번 지우세요. 22번 1번 지우시고 2번 피고인의 구타 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이게 개괄적 과실에 관한 판례인데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처벌의 필요성 때문에 이거 상해치사죄로 묶어서 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 어디 뭐 여관 같은 데인데 이 남녀가 이게 내연관계예요. 내연관계인데 그 내연관계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이게 남녀라는 게 한번 틀어지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이 그 둘밖에 없는 공간에서 남자가 여자를 막 폭행합니다. 머리 막 벽에도 막 박고 완전 반 죽여놔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갖고 이거를 이제 검사가 살인죄로 하려 해도 이 살인죄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말했죠. 살인죄는 간접 증거로만 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상해치사죄로 그냥 기소를 한 거예요. 이 살인죄 고의를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나중에 판례 소개할 때 되면 참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3번. 갑이 을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딸리자 시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시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아니죠? 예,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이 방법에 차고 고의 인정되죠. 넘어가세요. 23번 이제 사실에 차고
이걸로 우선 들어가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좀만 쉬었다 할게요.